실전 모의고사 2회 언어와 매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5번, 36번 계속 나오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설명문처럼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언어와 매체의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내용 일치 문제처럼 적용을 하면서 얼마나 단기간에 접근을 해서 풀이까지 완벽히 끝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하지 말아는 아니야.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내용을 읽을 때 건너뛰면서도 읽을 수가 있겠죠. 갈게요. 국어의 합성어에서는 파생어는 아니랍니다. 종종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문법에서 종종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vs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또는 필수적으로,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잡으시면 당연히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비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가지 의문 변동 현상을 아울러서 말한다. 그럼 결국 사이소리 현상은요, 두 가지 의문의 변동 규칙이 녹아져 있다. 하나는 경음아 같은 말 된소리 되기, 뒤 요소의 첫 소리가 평음에서 경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본비가 합쳐진 합성어 본비가 본비로 소리가 나거나 초불이 합쳐진 합성어 촛불이 촛불로 소리 나는 현상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앞에 말에 받침이 없다면 디귿 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그럼 두 번째 첨가네요. 즉 촛불 아니라 촛불로도 발음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 말과 뒤에 말 사이에 니은 혹은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코와 물이 합쳐진 콧물은 콧물이 아니라 콧물, 나무와 잎이 합쳐진 나뭇잎은 나무잎이 아니라 나뭇잎이라고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물고기에선 일어나고 불고기에서는 안 일어나. 심지어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나 지역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김밥을 노년에선 김밥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김밥으로 발음한대요.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앞에 말이 뒤에 말에 대해서 시간, 장소, 용도, 목적, 무정물의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사이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고, 반면에 vs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대등한 관계인 경우 혹은 앞에 말이 뒤에 말에 대해 모양, 재료, 수단, 방법, 유정물,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문제를 푸는데 좀 많이 쏠쏠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35번 문제. 위의 물고기는 물이 고기가 사는 장소이니까 일어난 것이고 불이 고기를 요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뭇잎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정물인 식물이기 때문이고 새우 등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등이 소속된 새우가 유정물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뭐가 존재한대요? 예외가 있대요. 사이소리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일 때 그 뒤에서 평음이 자동적으로 경음화되는 현상과 구별된다. 이 문장을 좀 보고 계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35번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구절이죠. 예를 들어 늑대에 쏟다 접시에서는 앞에 기역, 디귿, 비읍 소리 때문에 평음이 기역으로 바뀐다. 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인 합성어 형성과도 상관이 없고, 그럼 일단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2번 의미적 조건과도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의미적 조건이랑도 연결을 지어서 35번 문제를 푸셔야겠네요. 사이소리 현상을 앞말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음으로써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거든요. 사이시옷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앞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합성된 앞뒤 요소의 어종이 적어도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이어야 한다. 예컨대 차이와 점이 합성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조합이죠.
차이점으로 적지 않는다. 다만 또 한 번의 예외적인 부분이 나오나 봐. 고유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라도 다른 한 요소가 외래어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35번 출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겠습니다. 문밭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지금 제가 왼쪽에 빨간 색깔로 가로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논과 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군. 대등한 관계인 경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맞는 말이죠. 2번 책 가방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은 책이 담기는 장소가 가방이기 때문이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책 가방에서 기억과 기억이 만나 예사와 예사가 만나죠. 그럼 예사와 예사가 만났을 때 뒤에 나오는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는 보편적인 된소리 대기 현상이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봐도 되고, 책이라고 하는 게 앞에 오는 말이 되고 가방이라고 하는 게 뒤에 오는 말이 되는데, 본문 보시면 앞에 오는 말이 왼쪽 보고 있습니다. 뒤에 말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 볼게. 책이 장소에 대해 장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책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가방에 대해서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서술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 서술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2번에 적용시켜도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고, 책가방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장 가운데 부분이 틀린 문장. 3번 반달과 보름달이 사이소리 현상의 유무가 다른 것은 반달의 반은 모양, 그리고 보름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시간 나오죠. V표, 모양 V표. 마찬가지 3번도 맞는 말. 외래어인 피자와 고유어인 집이 합쳐진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피자집으로 적겠군. 마지막에 여기요. 외래어라도 쓰지 않는다. 맞는 말. 전셋방과 전셋집에서 사이소리 유무가 다른 것은 방과 집의 어종이 다르다. 어종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종류입니다.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와 같은 거. 방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고요. 집이라고 하는 건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으니까 전셋방에는 적지 않을 거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만난 전셋집은 당연히 적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속하는 의문의 변동 유형이 모두 나타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본문을 정확히 보셨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요. 두 가지 의문 변동 현상을 아울러 이른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경음화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아래 첨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경음화와 첨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만 찾아보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1번 긁는다라고 하는 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탈락과 그리고 비음화라고 하는 교체가 일어나죠. 3번은 교체가 일어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되는 또 한 번의 교체가 일어나죠. 흙바람이라고 하는 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탈락과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교체, 갇히다라고 하는 건 축약이 일어나죠. 그리고 헛이불이라고 하는 건 의문변동 규칙 현상을 까먹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을 해볼게. 일단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요. 그런데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이 생겼으니까 무언가 원래 없던 자음이 첨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받침에 오는 이 녀석은 발음할 수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뀌는 음끝이라는 교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뒤에 첨가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라고 하는 교체가 한 번 더 일어날 겁니다. 4번은 결국 교체와 첨가가 동시에 나타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첨가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첨가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니 추측할 수도 있을 거고, 첨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는 방금 제가 해설해 드린 것처럼 접근하셔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37번 문항 가겠습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거고,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또는 관계에 따라서 혼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랑 서술어가 한 번, 두 번째 겹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걸 겹문장이라고 하죠. 이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하실 때는 주서의 관계에 이어진 주주서서의 형태가 나오면 아는 문장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1번 문제 볼게요. 그가 아는 문장의 주어이고, 잘 보세요. 아는 문장이 있으면 안긴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가라고 하는 건 안겨있는 문장이 아니라 그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였음이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나오죠. 분명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됐죠? 그가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속였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형태는 속이었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였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음이라고 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데, 얘는 명사형어이에요. 명사절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가 서술절이라고 하는 건 성립할 수가 없을 거고요. 2번 니은에서 옥토로를 빼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얘는 품사가 보조사입니다. 이어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빠르겠네요. 옥토로를 빼도 지워볼까요? 그들이 황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단순하게 황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반면에 옥토로라고 하는 걸 유지시켜 보시면 무엇으로 라고 하는 도구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결국 성분, 옥토로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생략을 하면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와 같은 의미가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디귿, 형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다 해서 어서라고 하는 어미를 잘 보시면, 이 어서라고 하는 어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어미가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어미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어미만 가지고도 대등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으므로 겹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다. 단순하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는 문장 같지만 이 예쁜이라고 하는 게 관형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서술도 틀렸고, 결국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공원에서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굳이 없어도 성립하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성격 같은 말,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부사어 중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의적 부사어가 존재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보기 적용하는 문제인데 아래 보자.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뀌면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보자. 기억 보세요. 장그라고 나와 있고요. 단그라고 나와 있지. 아가 결합한다니까 여기가 될 거야. 그럼 담가라고 적겠고, 그럼 단가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 잠이라는 글자를 담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결국 38번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보기를 1번부터 5번까지 단순 적용해라. 문법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금 1번 문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정답은 4번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리을 보시면 은이가 결합하면 탈락시켜 버리죠.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결국 이렇게 적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39번 우리가 자주 봤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됩니다. 기억의 시옷은 현대국어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군.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관련해서 39번 관련해서 국어사는 반드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이론 부분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세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2번 리을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하여라고 현대어로 풀이되잖아요. 그럼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될 거고, 니은은 어린에서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 풀이 보세요. 어리석은이라고 나와 있고,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백성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겠죠.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 그럼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또는 관형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가 존재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을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조사이다. 이 4번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1회 해설할 때도 제가 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적기. 그럼 이어적기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몸 플러스 이라고 쪼개셔야 되고, 몸이라는 글자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중세국어 주격조사 2가 원래 형태가 그대로 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중세국어 목적격 조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는 초성에 리을이 오는 녀석을 사용했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게 오면 오늘날 사용하는 이응이 초성으로 오는 형태가 쓰였는데, 플러스 중세국어 시기의 목적격 조사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아래아와 을을 결정하는 기준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만나는 모음조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0번 매체 문제를 가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을 바탕으로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발문을 놓고 보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만 하고, 첫 번째 시간에 매체를 어떻게 공부하라고 방향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 매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 마지막으로 블로그와 인터넷과 같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 크게 분류를 세워놓고 매체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고, 정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인쇄 매체가 정보 구성을 할 때는 문자 이미지와 같은 죄송합니다. 문자나 이미지 등의 언어를 사용한다, 또는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기타 등등등. 예를 들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이런 것들이 정보 구성이 될 거고요. 방송 매체에 대해서 정보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음성이나 영상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한다, 부가적인 매체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들. 정보통신 매체가 나왔을 때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합 양식성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URL 클릭하면 넘어가는 장치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매체의 정보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통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통 방식이라고 했을 때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 어떻게 기준점이 나와 있냐면, 앞서 나왔던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와 정보통신 매체에 대해서 기준점을 세워 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양상. 인쇄 매체라고 하는 건 좀 일방적으로 1대 다의 양상을 보일 거고, 방송이라고 하는 것, TV라고 하는 것도 일방향적이죠. 하지만 정보통신은요, 쌍방향이 될 거고, 많은 사람이 다 카카오톡 단톡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방송, 이런 것들 다대 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 양상이 될 거고, 정보 제공 속도, 당연히 정보통신 매체가 가장 빠르다,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정보를 보존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보통신 매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니까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방향을 잡고 접근하시면, 첫 번째 1번 뭘까요? 신문 매체니까 얘는 인쇄 매체가 되겠네요. 인쇄 매체가 되겠네.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 매체에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통신 매체가 될 거고, 복합양식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인쇄 매체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지면이 제한되어 있겠죠. 상세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날씨를 요약한 표제, 그림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니은 텔레비전 매체라고 하는 건 방송 매체가 되겠지. 니은은 더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쇄 매체에 비해서 실제감이 있을 거고요. 기억과 니은은 날씨를 포함한 시의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대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디귿에 비해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디귿은 영상, 문자 언어, 하이퍼링크, 해시태그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 구성한다. 얘가 바로 정보통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복합 양식성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에 비해서, 잘 봐, 복합 양식성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다양하다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디귿은, 즉 정보통신 매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에 업로드, 이런 것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비해서 정보 제공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개방적인 특성을 보이고 정보 유통이 쌍방향적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끝날 거고요. 내라고 가서 볼게요. 매체 자료의 수용입니다. 매체 자료의 수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맨날 봤던 게 뭐냐면 비판적 수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적 수용. 적어드릴게요. 매체 자료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일정 부분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땐 항상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거고요. 더불어 매체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매체 자료를 볼 때도 주의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또 매체 자료는 창의적인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수용해야 된다가 매체의 수용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 표제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최근 땡땡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가 여행을 가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꼽았대. 그러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건 95% 중에 5%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기사는요 95%라고 하는 대중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5%의 입장만 부각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편파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공정성을 벗어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공정성을 벗어난 글이니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41번 문제. 가해 기사에 대한 학생의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기사 내용이 표제를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담고 있죠. 공정하게 못 담는다니까요. 본문이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견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건 읽어봐야 아는 부분이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지녀야 되는데 표제와 본문이 내용의 일부만 부각하고 있어 독자가 특정 관점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답 4번이죠. 왜? 95%의 의견은 무시하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5%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그럼 표제도 5%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한 문장만 95%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편파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이 찾은 자료입니다. 카드뉴스. 외국인도 반한 한국. 서울이 태평양 지역의 여행지 1위. 얘는 지역 여행자가 예약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 왜 올랐냐? K-팝의 한류 열풍, 패션이나 화장품이 주목받는다. 저비용 항공사 노선이 많이 생긴 것도 원인이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넘어가서 이용해볼까요? 가해 댓글에서 독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군요. 그대로 수용했죠. 다른 측면의 의의를 제기하죠. 어디서? 그럼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이유는 뭔가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태도가 요구되겠죠. 맞는 말. 가와나 모두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다루고 있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있죠. 긍정, 부정 따라서 관점에 따른 타당성을 따져가며 읽어야죠. 지금 밑줄 치는 것들이 매체를 수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들입니다. 나의 기업과 니은에 제시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내용을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행이 쇼핑과 먹거리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 아까 심미적 가치와 다양한 가치라고 했죠. 고려하면서 의미를 분석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룬 가와 긍정적인 반응을 다룬 나를 종합한다면 편파적이나 또는 공정성을 어기지 않겠죠.
종합하여 여행의 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해야죠.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관점대로, 근거에 따라서. 나의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잡지죠. 잡지 아래.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뭐 여가나 휴가 목적으로 서울 방문했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명동이었고 쇼핑과 식도락을 갔다 이런 것들이죠. 패션과 화장품에 집중된 관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려면 다양한 매체에서 유사한 관점이 아니지.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대요. 기획안이 나와 죄송합니다. 기획안이 나와 있고요. 제작한 UCC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44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내용일치 문제 염두하라고 했죠.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의 내용인데 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럼 마찬가지 43번 내용일치 문제. 정답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4번입니다. 나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따돌림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돌림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음성을 추가하자 이런 말들 안 나오죠. 그리고 실제 나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43번 내용일치. 그래서 매체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얼마나 내가 소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UCC 평가 기준표이다. 이를 참고해서 평가 내용으로 숙지하지 않은 것. 그러면 정보성, 진실성, 예술성, 기술성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가 있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 화면 처리나 음성 변조 등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한 점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일탈 사례를 재현한 영상은 내용적 완결성이 떨어진다. 당연하겠죠. 따돌림, 왕따와 일탈 사례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서 기획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따돌리지 않아야 되는 건 학생들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 누군가가 나와서 직접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유발하냐면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가 정답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가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수용자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제에 동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연관성이 없는 정답. 마지막 45번 당신이라고 하는 말, 즉 어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2회 언어와 매체였습니다.